오늘 주간 전망대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아주 뜨거운 호응을 보내주시는 분이시죠.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의 안유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뭐 교수님 모실 때마다 새롭게 늘 하나씩 배워갑니다. 오늘은 또 네.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오늘은 지난번에 몇 번 언론에서 중국 국유기업 파산 사건이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네. 근데 또 한국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중국 상해나 예. 혹은 심천 거래소에 상장한 기업들 대부분 국유기업이세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런 투자자들한테 국유기업에 투자할 때 우리가 주로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 그래서 국유기업 채권부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할 때 유의사항이 어떤 거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사실 워낙에 뭐 작년 한 해 네. 팬데믹 와중에도 세계 증시가 뜨거웠고 중국도 잘 달리고 우리도 잘 달리고 하다 보니 조금은 묻혔던 이슈거든요. 그렇죠. 사실 워낙 사건이 많은 바람에 많았는데도 예, 불구하고 예. 뭐 그럭저럭 뭐 잘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네, 또 성장률도 유일하게 중국이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2.3%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플러스 내고.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중국이 너무 잘 가고 있다 혼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묻혔어요. 사실은 묻혔죠. 본질 이게 훨씬 더 큰 이슈인데요. 근데 예. 거의 다 국유기업 아닙니까 중국? 70~80%가 국유기업이에요. 그죠? 상장한 기업 중에. 상장 기업 중에. 특히 상해 거래소, 한국말하면 코스피거든요. 네네. 심천은 좀 코스닥 비슷하죠. 그렇죠. 예, 중소형 쪽. 근데 상해는 거의 뭐 80% 이상이 국유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네. 상해 네. 연합인포맥스에서 상하이 종합지수 이렇게 네. 탁 들어가면은 네. 제일 위에 귀주 모태주가 나옵니다. 중국의 제일 비싼 주식이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음료 주식입니다. 코카콜라 시가총액이 1.8배예요. 코카콜라 시가총액이 1.8 1.8배. 배. 예. 귀주 모태주 시가총액이 귀주 모태주가 있는 귀주성 있죠. 한계성, 네. 한국 말하면 한계도. 예. 또 GDP를 초월했어요. 심천의 GDP하고 같아요. 귀주 한계 주식의 시가총액이 중국이 제일 잘 사는 도시가 심천이잖아요. 심천의 GDP. 그러면 귀주 모태주, 그 네. 마오따이주 그거는 네. 국유기업입니까? 국유기업이죠. 그것도 국유기업이다. 네, 국유기업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우리 귀주에 간 모태진이라는 농촌이 있어요. 거기서 원래 이렇게 민간인들이 네. 자기 집에서 예. 토종으로 빚어냈어요. 그 술을. 원래 이렇게 네. 각 집마다. 네, 다. 네. 근데 그걸 거기 우리 말하면 국자위라고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에서 그걸 다 흡수해버려서 아하. 하나의 회사를 만들었어요. 귀주 네. 모태주 그룹이라고. 아. 그래서 그게 오늘까지 내려온 지금 상장한 회사죠. 예, 예. 그런 게 다 그러니까 중국 국유자산관리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다 국유 회사입니다. 아니 이거 지금 네. 본론 들어가기 전에 네. 교수님 모셨으니까 궁금해가지고 네. 근데 또 심천종합지수에 네. 연합인포맥스에서 딱 네. 들어가서 눌러서 보면 네. 종목들이 나오는데 제일 네. 위에 또 네. 오량액이 있어요. 그것도 다 그것도 술이죠. 네, 다 술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술이 제일 비싼 주식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도 그렇고 비싼 주식이 IT 주식이거든요. 네. ICT 주식이에요. 네, 네. 근데 중국은 시가총액 기준하면 1등부터 10등까지 우리 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술 주식이 귀주 모태주 우량회가 제일 비싸고 나머지가 ICT 주식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하고 달리 시가총액 상위 10개 10개 종목 중에 중에, 1, 2위를 걔들이 하고 네, 나머지가 IT 주식들. 우리 말하면 요즘 말하면 여기 한국말 네이버 같은 IT 주식들 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 주식들, 그리고 전자기업 이런 주식들이 요즘엔 또 의료, 바이오 이런 주식들이 시가총액 톱 10에 들어가죠. 예. 아 근데 그 주류 회사가 왜 그리 잘 나갑니까? 제가 항상 말을 하지만 주식에 투자할 때는 두 가지에 투자하면 영원히 지지 않는 게임을 한다. 하나는 바보가 경영해도 돈 버는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바보가 경영해도. 네, 그러니까 이사장이 바보래도 정말 바보가 경영해도 또 그게 귀주 모태주인 거예요. 왜냐면 귀주 모태주 전 세계에서 모태지라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고 그 적수하라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은 복제 불가능하잖아요. 그 물을 써야 그 귀주 모태주 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곳밖에 없고
공급량은 1년에 한 4, 5만 톤 1년에 정해져 있고 근데 수요는 전 세계 수요잖아요. 전 아하. 세계.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사람이 갖다가 그냥 이사장 아쳐내도 아무 노력을 안 해도 그냥 매출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독점. 정해진. 그러니까 이런 걸 그게 중국 같은 경우는 술이 그런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바보가 경영해도 돈 버는 주식이 거의 뭐냐면 문화적인 거, 문화적인 거, 교육적인 거 이런 것들은 그 문화의 고유를 파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요즘에 바꿀 수 있는 말하면 우리 그 바이오라든가 네. 핀테크라든가 네. 자율주행 자동차 있잖아요.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 다 지금 세상을 바꾸는 디지털 관련 쪽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을 바꾸는 기술들이잖아요. 이런 거는 내가 먼저 투자함으로써 오는 흐름을 내가 다 테이킹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개만 내가 테마를 갖고 투자하면 항상 백전백승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뭐 술 얘기로 좀 서론이 길었는데 네. 이제 본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하나는 구기업의 채권 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앞으로 투자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국유기업은 국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그럼 국가에서 다 보장해 주는 건데 왜 부도가 나지?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 특히 맞습니다. 중국은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어로 돼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의 그 유니그룹이 있잖아요. 이게 칭화대학, 대학교 기업이에요. 예. 중국의 제일 좋은 대학이 칭화대학이잖아요. 저기 시진핑 주석이 나온 대학이에요. 북경대보다 더 좋습니까? 공대는 칭화대학이 제일 좋고요. 문과는 북경대학이 좋죠. 베이징대. 그래서 그 칭화대 대학 기업인데요. 여기 그 장강 메모리 YMTC라고 한국의 그 삼성에서 D램을 하는 회사예요. 그 그룹이에요. 예. 근데 작년 11월에 13억 위안 중국 국내 채권이 이미 부도가 났는데 이건 달러 채권도 부도가 난 거예요. 이 회사가. 이거 최근의 일이에요. 지금 2월 2일. 2월 1일이니까 지금 미원채라고 되어 있는 게 저게 미달러화 표시 예, 달러 채권이다. 채를 말, 예, 달러채를 말해요. 20억 달러 해외채를 지금 부도낸 거예요. 2월 2일에. 그럼 교수님 자료, 예. 교수님 자료에서 또 중국 자료에서 이 집단이라는 것은 그룹 소위 말이에요. 말하는 그룹이고 그룹, 예. 유한공사는 주식회사.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약 20억 해외 채권, 20억 달러를 지금 채권 부도를 내는 이게 뉴스 나간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왼쪽에 표를 보시면 네. 지금 앞으로 오는 채권이에요. 만기 오는 이 칭화 유니그룹이 그동안 발행했던 만기가 돌아오는 예, 거? 예. 그러면 지금 11월 15일께 이미 13억 위안이 부도가 났고 제일 첫 줄에 20년 11월께 13억 위안. 이미 부도가 났고 났고. 그다음에 1월 14일 지금 3월 16일 이게 지금 앞으로 다 부도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면서 그럼 지금 얼마예요? 지금 보시면 금액이 13억 2.95, 25, 3호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금리를 봐요. 얼마나 높은가? 5.6% 당시 발행한 금리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엄청 낮아졌잖아요. 지금 뭐 이 정도 이게 중앙 기업이고 중국의 제일 큰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새로 발행하면 거의 뭐 3%로 발행하는데 지금 보면 금리가 엄청 높은 걸 네.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도가 채권이 다 부도가 난다. 뭐 앞에 이게 지금 엄청난 부도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께 왜 부도가 날까? 재무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지금 재무제표를 갖고 왔는데 사람들 재무제표 보기 싫어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또 문제를 설명해야 되니까 여기 우리가 보통 위험도를 볼 때 유동자산하고 유동부채를 보거든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유동부채. 네. 유동자산이라는 건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걸 유동자산. 그렇죠. 네.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내가 갚아야 되는 거. 네. 그래서 저기 2020년 6월이 보이시죠? 저기 유동자산이 보이시죠? 네. 저게 지금 107억이거든요. 네. 단위가 107억이고 유동부채, 그 아래 유동부채 보이시죠? 유동부채가 119억.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많다. 그러니까 내가 곧 지금 만기가 오는 부채를 유동자산 팔아서 갚아야 되는데 지금 유동부채가 더 많다라는 거는 유동부채 팔아도 다 못 갚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무 상황이 지금 유동부채가 유동자 더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현금화 51억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작년 네. 2분기 말. 그래서 재무제표 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로이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국이 지금 국유 기업들이 부채 증가
위에 거는 트릴리언 달러, 저 달러죠. 이게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는 걸 보이죠. 지금 중국 국유 기업들이 부채 규모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의 2조 8천억 달러인데요. 네. 지금 도표상. 그렇죠. 우리 원화로 하면 107억 한 340조, 350조 되죠. 네. 그 아래 거 보면 증가율이에요. 네, 연 네. 증가율.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저쪽 맨 오른쪽이 20년도거든요. 그다음에 요 앞에 17년도가 있고요. 앞에 14 이게 증가율이 이게 언제 높냐면 20년대 와서 갑자기 부채 규모 그러니까 변화가 확 커진 걸 볼 수가 있죠. 부채가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네요. 예, 17년도 확 늘어나고 예, 갑자기 늘어나는 횟수가 있어요. 부채가 커지는 횟수.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 사실 중국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중국이 이번에 뭐 코로나 상황에서도 2.3% 네. 성장했다 이래서 그게 많이 묻혀왔어요. 원래는 이게 더 중요한 이슈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 보기에는 GDP가 전 세계에서 이번에 유일하게 성장한 나라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내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번에 이 중앙기업의 디폴트 사례가 이렇게 충격적이냐면 여기 아까 유니그룹은 칭화대학의 대학 기업이고요. 굉장히 그 기술이 고기술 하이테크 기업이에요. 여기 북대방정이라고 있죠. 맨 앞쪽에. 맨 이거는 안에. 북경대학의 대학교 기업이에요. 어허. 얘네도 반도체하고 IT하고 의료, 제약을 다 하는 그룹이에요. 네. 근데 그다음 중간에 용메이 그룹이라고 있어요. 석탄 회사예요. 화북성에 중국에서 제일 큰 석탄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세 개가 다 중국에서 제일 큰 회사들이에요. 한국 말하면 유니그룹하고 북대방, 한국 말하면 이미지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에요. 어허. 그러면 얘네들이 묻어놨다는 건 삼성전자가 묻어냈다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중국 네, 사람들한테 네. 이거는 어마어마.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신용 등급이 다 트리플 A예요. 트리플 A는 원래는 거의 부도가 나지 않거든요. 저는 뭐 2008년 이후로는 저 신용 등급 안 믿습니다. 예. 예.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에 채권 상장한 기업들 신용체들 보면은 제일 그 신용 등급이 많은 게 우리가 투자 등급이 B 등급 이상을 투자 등급이라 하고 네. B 아래를 정크펀드라 하거든요. 그렇죠. 쓰레기 뭐 채권이란 말이죠. 소위 말하는 트리플 B까지는 예, 인정하죠. 인정하고 투자 WB부터는 이제 우리가 예. 투기 등급이라고 투기 등급.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대부분 B 등급이 많아요. B 트리플 B가 많아. 그게 정상의 신용체 시장에서. 그렇죠. 근데 중국은 거의 80%가 트리플 A가 많아요. 중국 채권 시장, 신용체 시장이 그러니까 다 트리플 A라고 보면 돼요. 근데 특히 그 중에 제일 큰 회사들이 제일 좋다는 회사들이 지금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벌써 채권 디폴트 서는 일이 다 한 번씩 있네요. 네, 엄청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대방정은 이미 청산 절차를 받고 있어요. 맨 아래에 지금 상해 청산 저기 누르면 상해 청산서 공고문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청산 절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 거는 팔고 네. 파산하고 파지고 그리고 지금 유니그룹은 어떤 상황이냐 아까 봤죠 앞에서 제가 쭉 채권 부도가 앞으로 계속 올 채권들이 많잖아 만기가 예, 올게 예. 그게 내가 보기엔 다 상황이 지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앞으로 쟤네도 결국 구조조정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육메이는 지금 얘네도 지금 상해 청산서 공고문을 보니까 채권자 회의를 통해 구조조정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 회사 신용 등급을 A 뭐 2B, 트리플 B로 조정 이제서 한 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유니그룹은 이제 내 최근에 거 검사해보니까 B까지 떨어졌어요. 왜냐면 20억 달러를 부도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충격적인 게 트리플 A가 부도났고 중국의 대형 기업이 부도가 났다라는 거고요. 결국 계속 부도가 나고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 왜 또 충격적이냐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좀 색깔이 옅은 색깔이 있죠. 이게 부도 막대로. 원리금 규모라고 제가 부도 썼죠. 원리금 예, 규모. 저게 옅은 색깔이에요. 옅은 색의 예. 막대. 보면 네. 언제만 부도 원리금 규모 이게 언제 부도난 게 언제만 하냐면 2019년, 18년 때 맞네요. 19년 맞죠. 근데 보통 지금 보면은 보통 어떤 때 부도나면 국가에서 통화 긴축을 할 때 많이 발생해요. 근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게 진한 색깔이 이게 사회 융자 규모, 네. 우리 말하면 M2 뭐 이런 돈을 푼 정도를 말해요. 네. 근데 엄청 증가할 때 부도가 많이 난 거예요. 지금 중간에 2018년, 19년부터는 정부에서 통화 긴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적으니까 부도 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지금 오른쪽에 저 빨간색 박스를 친 부분은 돈도 풀리는 풀렸는데 와중에도 부도 저렇게 났다는 부도가 거죠. 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이게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상하다. 특히 얘네는 한국말하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은행에 전화 한 통이면 몇 천억 위안은 그냥 올 수가 있거든요. 대출이. 네. 그 정도 신용이 있는 애들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4억 위안을 부도낸 거는 웃기는 일이거든요. 몇 천억 자산을 갖고 있는 대형 기업이 은행의 신용이 얘네는 유니그룹은 은행 신용이 한 2천억이 있거든요. 네. 그럼 전화 한 통이면 2천억을 그냥 갖다 주는 회사들이에요. 예. 근데 13억 위안이 부도났고 그리고 저렇게 정부에서 돈 풀 때 부도가 난다는 거는 이게 이상하잖아요. 벌써 저는 약간 의심이 듭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놀라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제일 많이 부도난 그 인더스트리 업종으로 보면 제조업이 제일 많아요. 지금 네, 보면. 네. 그리고 아래 보면 정보기술 ICT 쪽. 네. 그리고 소비재, 에너지 뭐 이런 순이에요. 네. 그다음에 지금 또 무슨 특징이냐면 저기 지금 오른쪽 그림 보면 2020년 전, 2019년 이전에는 저 위쪽에 선이 민영기업이에요. 부도 사건. 민영기업의 부도예요. 아래 빨간색은 국유기업이에요. 그래서 2019년 이전에는 누가 주로 부도냈냐면 민영기업이 주로 부도냈어요. 그 전에 국유기업 부도도 있어서 아주 적었어요. 그래서 네. 2019년 제가 표시했지만 2019년 국유기업의 부도 확률이 국유기업 11배, 7배 수준이었어요. 민간기업이. 근데 최근에 2020년 부도는 왜 충격적이냐면 이제는 국유기업이 부도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는 거의 비슷해진 거예요. 그러네요. 예, 같이. 네. 옛날에 부도 이런 민간기업이 주로 부도냈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다라는 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국유기업은 정부가 다 보장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데 지금 민간기업과 같다라는 게 놀라운 일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학자들이 또 엄청 해설을 해요. 왜 부도 났을까? 국유기업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해드리면 좋게 보는 사람은 중국이 이제는 미국하고 이렇게 무역전쟁 벌려왔고 지금 바이든이 되었지만 어쨌든 두 나라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다. 특히 기술 패권주의로 가면서 미국의 핵심 기술이나 이런 걸 중국이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죠? 금융시장을 개방을 해서 해외 자본이 들어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중국의 기술 있는 기업에 해외 투자도 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보통 해외 자본들이 중국을 생각할 때 국유기업이면 정부 거다. 국유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사도 된다. 이런 게 굉장히 인식이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도를 이제 내는 걸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려 하냐면 이제는 국유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똑같다.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는 국유기업도 시장 플레이를 하는 거다. 뭐 우리 국유기업을 해서 뭐 뒤에서 정부 이런 게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다. 그래서 금융시장 개방을 위한 전제 작업이라고 해석하게 시장을 좀 더 시장주의로 하는 거지. 뭐 다 애들은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제 작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이제는 기술 패권주의로 가고 기술을 수출 제한하니까 이제는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스스로 투자하고 이러려면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거의 뭐 돈을 못 벌어도 계속 국유기업 파산 안 시켰거든요. 왜냐면 사회 안정과 직장인들 뭐. 근데 이제는 저렇게 가면 기술 개발이 안 되잖아요. 돈을 이제는 기술이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 죽어가는 국유기업을 계속 생존하게 하면 국가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 조정 차원에서 가속화하느라고 죽을 애들 다 죽이고 그냥 뭐 좀비로 가지 말고 네, 그냥 그 돈을- 숨통 끊겠다. 그렇죠. 그 돈을 갖고 이제는 네. 미래 산업에 투자하게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차원에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 싹 눈에 들어오는데. 네, 저도 그걸 주장하고 있었던. 그래서 저는 지방 정부의 의도적 부도가 굉장히 글쎄, 확률이 크다. 의도적인.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아랫게 제가 쓴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칭화유니그룹이 은행 대출은 2,600억 위안이 있어요. 네. 전화 한 통이면 어느 돈이란 말이에요. 결국 현금이 아까 11월 달에 13억 위안 부도 날 때는 현금이 50억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뭐 하느라고 안 주냐 이거지. 글쎄, 예. 그리고 부채율이 사실 70%면 높은 게 아니에요. 네. 옛날에 한국이 외환위기 올 때 기업 부채율 다 100% 넘어갔고 그럼요. 뭐 대우나 막 1000% 넘어갔거든요. 예, 그랬죠. 근데 70%면 사실 건전한 부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설명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저걸 지적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리커창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런 의도적 부도를 용서하지 않겠다. 지난번에 중앙경제공작회에서
그 중국어로 더페이자이라고 해요. 그걸 한국어로 하면 의도적 부도를 내는 걸 용서 안 한다. 근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파악을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네. 많기 때문에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 보기에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여기서 예. 피해자는 기업에 투자한 펀드, 대부분 그렇죠. 고소득 자산관리자금과 그렇죠. 은행 등. 한국말 그런데 하면 여기에 은행들이 PB 자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PB 그러면 자금이. 중국 사람들만이 아니고 중국 자금이 아니고 해외 자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지 않아요. 아직. 많지는 그래서 않습니까? 시장 개방을 안 해서 대부분 다 중국 알겠습니다. 자본들이. 달러 체임에도 달러채는 있는데 뒤에 이제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지금 구유업 파산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북대방정이 이미 얘는 구조적 청산에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얘네 재무제표인데 뭐 또 이런 거 보면 머리 아파하시니까 제가 근데 결론은 이런 거예요. 보세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 왼쪽 위에 표만 볼게요. 맨 위에 줄이 2018년 3월 말이 그게 13.28. 예, 그게 부도내기 이전이거든요. 딱 그게 네. 마진율이에요. 영업 마진율이 13%예요. 아. 그런데 그 전에 17년, 16년, 15년 보면 훨씬 좋아졌죠, 마진율이. 좋아졌네요. 예, 네. 좋아졌어요. 네. 근데 갑자기 저 부도내기 전이거든요, 저게 딱. 근데 원래 고전이 지표들 보면은 마이너스가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딱 부도내기 전에 저 재무제표 보면 갑자기 마진율은 더 좋아졌는데 영업이익률하고 ROE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가버렸어요. 영업이익률하고 그거 총자산 거기 ROE, 수익률, 거기 ROE. 그다음에 네. 아래 게 ROA. ROA. 네. 근데 그 전에는 그런 행사 없다가 갑자기 저때 가서 갑자기 마이너스가 되는 게 이해가 돼요. 마진율은 더 좋아졌는데 돈은 더 잘 벌게 됐는데 갑자기 다 마이너스로 간 거예요. 중국스럽습니다. 네. 중국스러워요, 사실. 그러니까 네. 저렇게 되려면 비용을 많이 갑자기 처리해 준 거거든요. 그렇잖아. 비용을. 비용 처리를 갑자기 확 때린 거거든요. 그래야 저게 이익률이 마이너스로 되니까. 마진은 마이너스면서. 네, 마진은 네. 좋아졌는데.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제가 보여주려고 한 거고요. 그럼 중국에 주로 채무부도 사건이 어떤 기업들이 구유기업들이 했냐?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그 위예요. 이런 업종에서 많이 나왔어요. 철강 업종. 51%? 51%가 넘네요. 예. 그다음 부동산. 좀비 기업들, 좀비 기업. 51%가 철강 기업에서 나왔고 부동산, 네. 건축 인테리어 쪽 있죠. 아하. 건축 기업, 인테리어 쪽. 네. 상업무역, 우리가 서비스업 쪽에 예. 상업무역 회사, 종합형 여러 가지 다 하는 회사들. 이런 애들이 제일 좀비 기업이 구유 기업이 많고요. 그 중에서 이런 기업들 다 지금 부도 내고 있다고 봅니다. 영업 손실이 엄청 크고 아까 재무제표가 정말 안 좋은 기업들. 그 다음에 사회적 부담이 엄청 커.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은퇴를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기업이 있어요. 중국은 한국하고 달리 국유 기업이 제가 생활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대학을 졸업해서 국유 기업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그 기업이 나를 뭐 해주냐면 일단 집을 줘요. 먼저 집. 그 부부가 다 두 국유 기업에 출간 집을 2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기업이 집을 받죠. 그다음에 그 집에 가장이 거기 출근하면 그 식구들이 모두 의료 비용을 다 구기업이 담당해요. 그리고 지금 그게 이렇게 몇십 년 사회주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 경제로 갔는데 그 은퇴한 사람들이 지금 직장인들보다 더 많게 된 거예요. 전달이 됐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직원 부담이 크고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러면 거. 퇴직한 상태에서도 다 누립니까? 네. 그 메리트를? 그 돈이 내 퇴직할 때 월급이 죽을 때까지 나와요. 저기 그냥 아무 백 없어도 국유기업 취업 가능합니까? 국유기업은 옛날에 쉬웠는데 지금은 어려워졌어요. 저 때는 또 되게 쉬웠어요. 아버지가 뭐 공산당 뭐 고위 관료라든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 그냥 그 취직에 있어서는 그 쟤네들이 그 티어가 있으니까 각 대학 좋은 대학 나오면 쉽죠. 근데 경쟁률은 높아요. 이제는 들어가기가 힘들어졌죠. 예. 그리고 국유기업에 또 평가 있어요. 국유기업이 평가 그게 미달한 기업들. 그리고 우리 말하는 우리가 밸류체인에서 원자재 쪽에 있는 부가가치가 낮은 쪽에 있는 국유기업들.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한 기업들. 제가 지금 국유기업의 지배구조를 그리고 있어요. 옛날에 그 삼성전자가 네. 삼성전자 지배구조 한번 그려보면 되게 재밌어요. 거미줄처럼 돼 있어요. 그 삼성그룹의 전체를 갖다가 지분 출자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 웬만한 머리 갖고는 이해 안 됩니다. 네. 예. 그거 중국 국유기업이 똑같아요. 뭐 이 세상에 있는 비즈니스를 다 하고 뭔지 알겠죠? 산업 다각화가 너무 높게 돼 있는데 어느 게 명확하게
경쟁력이 없어. 어느 한쪽도 잘하는 게 없어요. 다 했는데 이런 기업들 엄청 벌레 나는데 경쟁력은 없는 기업들. 그래요. 이런 교수님 애들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네. 아까 국유기업 들어가면 이래 된다 하는 순간에 네. 입이 턱 멀어지는데요. 네. 나도 거기 가고 싶다 싶었지만 그렇죠. 조금 더 설명을 듣는 순간 네. 이거는 지속 불가능하거든요. 아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기술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국기업들이 개발해야 되잖아요. 네. 엄청. 근데 저런 부담을 갖고 어떻게 개발하냐고요. 저런 돈이 이렇게 저런 데 글쎄. 가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어쩐 이걸 털고 가야 되는 거죠. 털고 가야 된다. 네. 그다음에 그거다 아까 보니까 또 네. 채권 발행하면서 이자는 아주 세게 줬더만요. 엄청 비싸게 발행했죠. 그러니까 부담이 또 이자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계가 온 거예요. 또 작년에 코로나 터졌으니까 네, 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중국의 제일 권력이 있는 기관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예요. 우리가 쟤네하고 관련 부처 13개 합해서 공동 문서를 내놔서 앞으로 저는 국유기업이 어떻게 좀비 국유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핵심이 시장화 개혁을 하겠다. 이게 핵심인데 쉽게 말하면 못한 애들을 시장 퇴출해라 이거예요. 이 말이 이게 지금 제가 번역해드렸죠. 네. 그리고 앞으로 법치화 방향을 유지해서 법치화 구조조정할 때도 채권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런 법치화 방향으로 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자원 배분의 역할을 하게 하겠다. 정부가 아니라 이게 국유기업이지만 국유기업 플레이가 시장화로 완전히 해서 이제는 시장이 자원 배분의 역할을 하겠다. 그걸 강화하겠다라는 게 이 문서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걸 깨닫는데 수십 년이 걸렸군요. 쉽지가 않죠. 사실 말하기는 쉬워도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득권이 얼마나 뒤에 많겠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신용을 긴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로 이게 작년 중순 이후로 지금 신용 대출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게 보이죠. 신용채 발행 규모도 급속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그래프는 네, 신용 시장이 얼어든 거죠. 이제 채권 발행을 사람들이 안 투자하는 거죠. 왜냐면 위험하잖아요. 국유기업도 파산하는데, 그러니까 이 신용채 시장이 얼어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중앙은행의 부행장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2017년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중국 기업들이 지금 무슨 행위를 하는지를 제가 번역해서 지금 준 건데 무슨 뜻이냐 이런 거 요 핵심이 중국 국유기업도 그렇고 민영기업도 그렇고 돈을 해외로 뺀다는 거예요. 부채를 국내에서 일으키고 자산은 해외 나가서 엄청난 인수합병 하는 거지. 미국 가서 인수합병하고 유럽 가하고 부채는 국내에서 일으키는 거지. 왜 그런지 알아요? 어차피 중국 국내 돈은 은행 거잖아요. 은행 거니까 은행 또 국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썼잖아. 첫 번째 은행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를 통해 규모 금융을 지속 확장. 엄청나게 은행을 확장하는 통해서 거. 눈먼 돈 챙겨가지고 네. 예. 파산하면 그만 돈은 은행 것이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부채를 이렇게 해서 해외에 나가서 인수합병해서 돈을 해외로 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행위가 지금 엄청 많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게 부채가 다 금융기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위기는 요건데 중국 위기는 금융기관들이 전부 떠안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잘 가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적었어요. 중국의 실물 경제는 위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정보를 떠안는 구조. 은행들이 중국 금융기관은 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거죠. 매년마다 이런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터졌을 경우에 중국 국민들이 결국에 나중에 누가 떠안죠? 국민들이 떠안는 거죠. 결국은 한국의 외환위기 터지면 누가 떠안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떠안는 거죠. 미국의 금융이 터졌을 때 미국 국민들이 똑같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중국 주식들은 가격이 뭐 올라가요? 이게 지금 세계 1위 은행 중국 공사은행이잖아요. 공사은행 주가구나. 주가 흐름 보세요. 보이시죠? 이게 2008년부터 2008년부터 해서 아직 2008년 직전에 퍼가 얘네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요. 5%잖아요. 뭐 지금 은행에 넣으면 이거 최근 데이터예요. 이거 며칠 전 데이터, 2월 3일 데이터인데 네. 이거 은행에 넣으면 지금 은행에서 1%도 안 주거든요. 네. 근데 얘네 투자하면 배당 수익률 5% 받는다고 이게 낮다고요. 근데 얘네 퍼가 얼마나 낮은가 보세요. 6배밖에 안 돼요. 퍼가.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이제 그런 데 있다고요. 이제 앞에 말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산 규모는 세계 네. 최대인지는 몰라도 네. 안에 엄청난 골마 있는 문제 때문에 NPL이 엄청나겠구나. 한국의 옛날에 지배구조 때문에 퍼가 낮은 것처럼 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했죠. 이거는 차이나 디스카운트인 거죠.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중국 그 이번에 구조조정 그 아까 구조조정 있죠. 그 이 중국의 부도기업 하나 구조조정 그 문서를 그대로 갖고 온 건데 내용이 이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가 번역해드리면 이게 왜냐면 다 국유기업이다니까 부도가 나면 채권단이 쫙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채권단 자체가 국유기업들이에요 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 채권단 딱 오는데 이 하북성이거든요. 하북성 정부가 증감이 하북성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오고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오고 각 부처가 다 온단 말이에요. 그 성부처가 와서 이래요. 은행들 보고 야, 저 국업이 지금 어렵대서 니네 대출을 빼면 안 된다. 정치가 중요하다. 저기 그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야 된다. 못 빼게 해요. 이게 뭔지 알겠죠? 이게 다 그거예요. 그 뜻인데, 그러니까 일대 이게 시장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권단들이 정부 뜻을 따라야 되는.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적은 표현인데. 결국 시간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전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수님 표현이죠. 네,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저 말을 어떤 사람 못 알아들 수 있으니까 중국에서 지금 무슨 채권을 발행하면 영구채를 발행해요. 영구채. 네. 그럼 그건 이자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처럼 돈 찍어내면 우리 500년이 흐르면 지금의 빚이 5억이 500년 후에 5억이 빚이 아니게 되잖아요. 전달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길게 해버리면 지금 부채가 아무리 커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시간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건 단기인데요. 단기에 있어서 예를 들면 아까 이게 지금 중국의 제일 큰 또 부동산 그룹이 며칠 전에 부도났어요. 화샤싱푸라는 부동산 그룹인데 얘네가 지금 부도났는데 이게 지금 그 구조조정에 관한 얘기예요. 또 채권단이 모여들어서 어떻게 할까 이런 내용인데 제가 놀라운 게 있는데 중국에 이렇게 대형 그룹이 부도날 때마다 그게 계속 나타나는 회사가 있어요. 중국 핑안. 얘네 부도나면 그걸 누군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회사가 파산 안 되려면. 그럼 또 하나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북대 방정그룹 아까 앞에 방정그룹에도 쟤네 핑안이 들어와 있고 화샤싱푸도 핑안 들어와 있고 핑안이 안 들어간 데 없는 거예요. 저 핑안그룹은 뭐 하는 데인데요? 쟤네가 그 제일 큰 보험사잖아요. 중국이 제일 큰 보험회사, 민영보험회사인데. 보험회사? 네, 얘네들 화샤싱푸가 2018년에 이 부동산 그룹인데 2018 부도날 뻔했어요. 근데 그때 핑안이 받아줬거든요. 그리고 지금 베다 방정이 아까 구조조정이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저기에 지금 또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네, 네. 무너지려면. 네. 그래서 지금 난리 났는데 어쨌든 지금 심천의 국자위, 아까 말한 것처럼 핑안그룹하고 국자위,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까 폭탄이라고 했죠. 이걸 또 누구한테 해야 그게 안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누가 계속 밟아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힘들 때 항상 국자위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부터 제가 제 오피니언을 지금까지 팩터를 말씀드린 거고 현상을 말씀드린 거 제가 오피니언을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분석하면 중국은 왜 그럼 맨날 뭐 중국발 위기, 금융위기 뭐 이랬는데 실제는 정말 그런 일 터지냐 이러는데 중국이 그나마 좀 다행이게 있어요. 중국은 정부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국유기업의 자산 총액이 183조잖아요. 순자산만 70조 있고 중국의 금융기업들이 순자산이 21조. 중국의 행정부 있죠. 네. 순자산이 20조. 이게 합하면 얼마예요 지금? 110조잖아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이럴 가능성은 있어요. 국유기업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계열사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중에 상장시켜서 그 부족한 걸 이렇게 태킹할 수는 있어요. 아직도 액세스이 가능한 카드는 있다라는 거죠. 워낙 자산이 많아서. 그런 게 조금 미국하고 다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중국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떻게 투자할 때 이게 언제 했냐면 이게 주룽지 총리가 90년대 한국 외환위 왔을 때 중국도 엄청난 샥이 왔어요. 그때도 국유기업의 대출을 은행이 다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이 다 부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네. 그럼 나라가 망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룽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채권을 재정부가 사주는 거예요. 그 부실 채권을 다. 그래서 재정부에서 4개 AMC 회사를 만듭니다. 자산관리 회사를. 네. 그래서 은행이 부실 자산 다 도려낸 거죠. 네. 결국 자본금을 넣은 거죠, 여기다. 그래서 살려내는 거예요, 은행을. 그러면 재정부가 무슨 돈이 있어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부 돈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낸 거죠. 그러니까 돈 줘서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그 돈 다시 흡수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화폐를 소각시키고
지급 준비금을 올리는 거예요. 은행 돈을 회수해 오는 거예요. 유동성 회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보고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어떻게 그때 위안위기 때 해결했냐면 부실을 갖다가 결국은 돈 찍어서 사준 거예요. 그냥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 또 확 올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을 엄청 높여서 유동성을 회수한 거죠. 예, 그렇게 그때 해결했다는 걸 보여주고 앞으로 중국의 저 부채 문제도 결국은 극단으로 갔을 때는 이런 해결이 가능하다. 이 칸에 들어가는 예. 그 역할 들어가는 기관들이 다르고 통화 표시만 다를 뿐이지.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벌어진 일이나 미국에서 벌어진 똑같아요. 일이나 다를 바가 없네요. 이렇게 한 거죠. 똑같네요. 그러니까 정부는 결국 이렇게 네, 갈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손실은 누구죠? 국민들이 네. 받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나? 이게 해외 달러 채권 투자자 누구냐 봤더니 보통 원래 외국인이잖아요. 네. 이게 조금 다행이에요. 외국인이 만약에 달러 채권이 주요 투자자면 부도내면 나라가 진짜 망하는 외환위기 오는 것처럼. 근데 중국은 지금 보시면 달러 채권이 투자자 75%가 중국 자본이에요. 아, 그나마. 예, 달러 채권도 줄어보면 이게 북미 해외 투자자가 5%밖에 안 되고, 그러네요. 예, 지금 유럽 10%밖에 안 돼요. 주로 누구죠? 중국의 본토 자금이 15%, 해외 나갔다 다시 투자한 거죠. 홍콩, 마카오 자금. 그리고 여기 그 뭐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해외 달러 채권 75%도 중국 국내 자본이니까 그냥 한지 식구들 한 거지. 그게 무슨 말이죠? 계속 연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 중국 기업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페이지로 말하면 중국 기업 국유기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국처럼 중국의 국유기업에 가면은 한국 구조하고 똑같아요. 이사회도 있고 사회이사도 네, 있고 감사 똑같아요. 네. 근데 실제는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 국유기업에 누가 국유기업을 움직여 원래 이사회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국유기업의 이사장이 제일 높은 게 아니고 당위원회가 있어요. 당위원회. 네. 당위원회 중 당서기가 있어요. 네. 공산당서기. 그러면 우리가 그 국유기업에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높은 사람이 우리 보기엔 일반적으로 거기 뭐 CEO나 이사장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원래는 당서기가 더 높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당서기가 그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자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은 모든 주식회사 행태를 다 갖췄는데 실제는 누구 따라가죠? 당위원회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기 한국의 한국이 로조, 한국의 로조, 중국도 로조가 있어요. 공회라고. 공회. 근데 공회 주석이 공산당원이에요. 반드시 공산당원이 돼야 공회 주석해요. 그러니까 역시 공산당 영도를 받는다고 보면 되고요. 오른쪽에 직원 대표, 전체 대표 대회가 있어요. 이런 직원들 전체 대표 대회. 행태는 주식회사 행태인데 실제는 본질적으로 이 기업들은 생산 분배만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지. 알리바바나 텐센트도 그러면 이 당위원회가 있습니까? 원래는 없었어요. 후에는 시진핑 주석이 2012년에 시작한 다음에 당의 영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이제는 상장한 민영 기업들도 거의 당위원회가 거의 다 있어요 지금은. 외자 기업들도 이제는 거의. 그래서 중국의 국유기업 투자할 때 이런 지배구조를 봐야 돼요. 중국은 국유기업 분류를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중앙기업, 국무원 소속이에요. 국무원 소속. 국무원 소속. 네. 그래서 중앙기업의 이사장은 있잖아요. 장차관급이에요. 아하. 행정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장이면서 실제는 장관 아니면 차관이에요. 네. 그 정도로 행정직이 있다고요. 네. 그리고 각 부처, 우리 말하면 뭐 농업부, 뭐 과학기술부, 뭐 기재부 이런 부를 말해요. 그 부처 소속이 국유기업이 있어요. 그걸 부문기업이라. 네. 그게 두 번째 급이에요. 네. 그리고 각 지방정부 31개 성시 있죠. 각 지방정부 국자위, 아까 국유자산관, 네, 거기에 국유자산. 소속이 지방국유기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3단계로 나뉩니다, 국유기업을. 네. 자, 그러면 행정지구로 봤을 때 중앙기업의 이사장은 장차관급, 부문기업도 차관급인데 국장급, 여기 뭐 기재부 국장급 정도라 보면 돼요. 거기 이사장이. 이렇게 네. 행정직이 있다고요. 네. 이게. 그리고 지방국유는 거의 뭐 성급, 성장, 뭐 이런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행정직을 동시에 기업인데 행정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who are you? 너는 기업이냐? 조직이냐? 근데 지배구조를 봤을 때는 실제는 모든 주식회사 행태를 갖췄는데 실제는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지. 네, 그냥 생산 네, 분배 네. 담당 하나 붙여라 보는 게 국유기업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제가 다 갖고 온 거예요. 중국의 제일 대형 기업이 중앙국유기업이잖아요. 이제 국무원 소속. 네. 얘네는 저기 중국어로 제가 빨간 글씨로 썼죠.
후부지 다웨라는 게 차관급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장들은 차관이라고 보면 돼요. 한국말하면 차관. 그다음에 저기다 팅쥐지 다웨라 쓴 거는 한국말하면 중앙행정부의 국장급. 여기 이사장들은 국장급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게 금융의 중앙기업이에요. 여기만 공상은행이라든가 국가개발은행의 수출입은행 이게 다 정부은행인데 얘네도 거의 뭐 차관급 국장급 애들이에요. 네. 27개 금융 중앙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각 부처 저기 문화부 소속 뭐 담배 인쇄공사 같은 거 이런 애들도 다 국장급 중앙기업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제가 이 페이지만 제가 하루 종일 강연할 수 있어요. 글쎄. 이 페이지로.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 안 드리겠고요. 결론 낼게요. 결론이 이래요. 중국은 어떤 국유기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국은. 네. 결국은 결론 내면 중국은 정부가 공산당 정부가 자본가가 되는 구조예요. 정부가 자본가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 그래서 중국이 옛날에 국영기업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네. 국영기업 처음에는 중국에서 등소표 개방할 때 처음에 국영기업이라는 표현 지금 안 씁니다. 영이라는 게 경영한다는 의미거든요. 왜 안 쓰냐면 지금은 국유라고 쓰는 이유가 나라에서 소유하고 있다. 네, 그냥 소유하지 경영은 민간이 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면 우리 지금 말하면 난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오너. 그렇지만 CEO는 민간이 살아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르고 다르다더니 국영하고 국유가 이렇게 다르죠. 다르네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계속 국유 자산관리 회사를 아까 공사를 만든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몇 번 말했죠. 국자비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네. 여기 아래에 있죠, 여기. 국유 자본투자 회사를 만든 거예요, 이거. 국유 자본 투자. 예. 예. 그래서 얘네는 뭐냐면 오너지, 오너. 나는 오너. 그다음 경영은 잘하는 애를 시키겠다라. 네네. 그래서 국유라는 개념을 그 말은 뭐냐면 중국 공산당 정부는 자본가, 주주, 자본가. 내가 항상 밖에서 투자 강연을 할 때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삽니다.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자본가가 돼야 됩니다. 북한의 사람들은 자본가가 되지 못하죠. 노동력을 팔아서만 살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 자본가가 되려도 못 되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나라에서 살면서 주주가 안 된다라는 건 바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자본가가 돼야 자본으로 돈을 보죠. 자본주의에서 자본가가 돼야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중국은 정부가 자본가가 되는 구조라는 거죠. 네. 교수님, 네. 마지막으로 질문 3가지. 네. 첫째, 네. 질문 하나 할 때마다 1,000,000원. 당장 네. 미국발 금융위 같은 사태가 난다고 보는 것은 과하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네. 왜냐면 이제 보신 것처럼 채권자가 다 누구죠? 자기네 식구라는 거죠. 오케이. 네. 그다음 질문 2번째. 네. 그래서 뭐 아까 돈줄 좀 쪼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증시가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주식시장하고 실물 경제는 따로 놀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중국 주식시장 주로 유동성 시장이에요. 정부에서 돈 풀면 올라가고 돈을 거두면 죽고 이런 시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또 우리 안유아 교수님의 열강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무슨 글로벌 경제를 갖다가 경제에 타격을 입힐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중국 관련한 뉴스를 접하고 또 시장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생각과 사고의 틀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도 귀한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